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나요? 어떤 순간에 가장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포기라는 게 얼핏 들었을 땐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죠. 한마디로 포기니까 그만 손 떼겠다는 거잖아요. 포기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포기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진다는 뜻의 단어. 어째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쵸? 포기와 관련된 명언들을 보면 결국은 대체적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성공은 마지막 한 번 더 시도하는 데서 온다. 속담도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는 하는 말이다. 이 속담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속담인지 찾아봤는데 존재하는 속담이더라고요. 이런 좀 위트 있는 말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은 포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해요. 물론 웬만해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좋겠죠. 뭐든. 하지만 때론 빠른 포기가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니다 싶은 거, 안 되겠다 싶은 거,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싶은 것에는 포기가 답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빨리 결단을 내릴수록. 이렇게 좀 양면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자주 갈등을 겪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포기할까? 하지 말까? 물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포기할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겠죠. 누구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빛을 보기 원하지만 때론 그 빛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기를 주제 삼아 여러 상황, 케이스에 접목시켜서 저의 견해를 전달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본인만의 이런 포기와 관련된 일화, 경험 있으시다면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내가 포기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 꿈이나 직업에 대한 도전을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일단 제가 하는 것들, 저의 꿈이나 비전, 목표, 취미생활 등등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눈에 보이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때 그때 저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아마 제가 혼자 있는 게 좋아 팟캐스트 1주년 기념 에피소드였나 거기서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 팟캐스트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저도 이왕 제가 하는 이런 창작 활동, 글쓰기나 팟캐스트, 비록 취미를 할지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빛을 보고 싶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고 싶어요. 청취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독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인정받는 길이니까. 유튜버가 구독자 수, 조회수에 집착하듯 팟캐스터는 팟캐스트의 성과, 청취 수, 청취자 수, 작가는 책의 판매 부수 등등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표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때도 아마 제가 이런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 집착이 심해지면 문제지만 또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해나가는 것들의 방향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신경 쓰게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 사기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항상 매주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걸 보면서 성취감, 희열감을 느껴요. 더 강한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앞으로도 꾸준히 한결같이 열심히 해나가는 게 저의 과제지만 하면서도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물, 성과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팟캐스트에 관련해서는 감사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그 다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글쓰기인데 사실 브런치에 글을 몇 달 전부터 써오면서 이게 맞나? 내가 이게 계속 쓰는 게 맞나? 물음표가 생기는 순간이 많았어요. 나름 야심작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렇게 써서 올린 글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할 때 그러면 좀 실망스럽죠. 제 자신에게도 실망스럽고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제 자신을 의심한 순간이 많았어요. 제 자질이나 그런 것들을. 그만둘까? 어떨 때는 어차피 누가 읽는다고 그냥 대충 써버려.
그냥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막상 쓰다 보면 안 돼요, 그게.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뭐 아무리 조회수가 0이라 할지라도, 좋아요가 0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드는 창작물을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대충 만든 창작물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 포기라는 외주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흔들흔들 위태위태하지만 결국은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죠. 그래도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 좋은 반응 을 얻었을 때, 그럴 때 오는 성취감도 있고요. 아, 이게 창작의 맛이구나. 예측할 수 없는 것. 이 알고리즘의 원리, 작용, 내가 알 길은 없지만 참 신기하면서도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좀 빛을 발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 같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게 때로 힘들지만 어떨 때는 또 재밌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극복해 나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또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 제가 포기를 직면한 순간들, 훨씬 더 좀 과거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20대 초반 때는 제가 그때는 뭘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게 뭔지도 전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남들 가는 길? 아, 남들이 이런 거 하네? 그럼 나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도전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끌려서 도전해본 것들은 몇 가지 있어요. 뭐 내일 배움 카드라고 이제 그 직업훈련 프로그램,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수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이게 아마 국비 지원 카드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이 지원 한도액이 있으니까 아,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나씩 배워보자. 수강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몇 개 이제 들었었어요, 그때. 그때 제가 하자마자 관둔 게 이 항공사 지상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일단 그 직업에 대한 지식? 그런 것도 전혀 몰랐고, 일단은 남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니까, 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또 뭐 공항에서 근무하는 거니까, 뭐 여행은 아니지만, 내가 여행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출근하는 그런 또 다른 묘미가 있지 않을까. 내가 여행객이 아닌 그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배우면 언젠가는 나도 또 내가 여행을 다닐 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도움도 될 것 같고, 막 꿈의 직업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뛰어드는 부분 같아서 그냥 수강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 항공사별 약자, 그 전산 읽는 법, 완전 공부더라고요. 공부 그 자체.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뭐한 게, 당연히 모든 직업이 처음엔 다 어렵게 느껴지죠. 배울 것도 많고 당연한 건데, 그때는 과제를 받아보고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강의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제가 또 어렸었으니까 책임감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하루하루 수업을 나갈 때마다 점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만뒀어요. 한지 얼마 안 돼서. 후회하냐? 하진 않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했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는 포기가 빨랐죠. 바로 발을 떼버렸으니까. 거기 앉아있으면서 느낀 게, 한 번 아니다 싶은 거, 처음 겪어봤을 때 아니다 싶은 건 끝까지 아니구나. 뭐 좀 나아질 김이, 생각이 바뀔 김이 없겠다. 그냥 한 번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거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오자. 그래서 결정을 빨리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직업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관심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포기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 직장에서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영업 쪽에 몸을 담고 있다. 영업사원이다. 실적이 곧 생명인데, 실적이 곧 월급이고, 실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매일 아침 회의할 때마다 내 실적만 바닥을 찍으니까 남들과 항상 비교되고, 그러다 보면 주눅도 들고 내가 뭔가 자질이 없는 것 같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고,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또 이제 포기를 고민하게 되죠. 그 밖에 또 내가 뭐 가수다, 뮤지션이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다. 정말 나는 음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뛰어들었는데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리스너도 잘 안 느는 것 같고, 내가 쏟아붓는 노력과 시간, 작업실에 앉아서 고민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에 비해
내가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오면 사이가 떨어지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라면 언젠가는 이렇게 큰 무대에 서길 원하잖아요. 투어를 다니고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그런 순간을 꿈꾸면서 달리지만 막상 현실은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만 수만 명이니까, 수만 명, 수천 명이니까 이 분야에서 성공하는 건 바늘구멍에 실려는 거나 똑같다. 이런 생각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겠죠. 예전에 기사를 보다가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 전직 변호사 출신의 이제 딸이 있는 가장 한 아버지께서 거의 15년 가까이 집에서 소설을 집필을 해오셨다 합니다. 10년 넘게 글을 쓰고 책을 내는데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판매된 적이 거의 없었다 해요. 그 정도로 성과가 안 나오면 보통 사람이 포기할 법한데 그래도 계속 밀고 나간 거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매일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그런 모습을 이제 딸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틱톡에 올린 거예요. 우리 아빠는 정말 헌신적이고 자상하고 끈기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넘게 스릴러 소설을 집필해 오셨는데 현재까지 거의 판매된 적이 없을 정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글을 쓰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동영상 이렇게 만들어서 틱톡에 올렸는데 그게 바이럴이 된 거예요. 그 동영상 하나 덕에 그 책이 그 스릴러 부분 베스트셀러로 뽑혔다 합니다. 물론 그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지 잘 쓰여진 책인지는 이제 독자들의 평가에 달렸겠지만 어쨌든 그 작가만의 끈기와 한결같음이 빛을 본 거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일화를 보다 보면 대단하다. 나는 내 글 한 편만 이렇게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도 풀이 죽는데 어떻게 15년 가까이 펜을 놓지 않고 써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 그건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플랫폼의 힘. 시대가 변하니까 이렇게 소셜미디어라는 이런 단순한 수단만으로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다는, 각광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운도 어느 정도는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인간관계 파트로 한번 넘어와 볼까 해요. 친구 관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제목을 제가 나에게 쉬운 포기라고 정한 이유는 제가 좀 뭐든지 포기가 빠른 편입니다.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포기가 빠르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결단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거 없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결단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격이 급한 데서 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점으로 작용할 때는 말 그대로 포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그 관계를 어떻게든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혹시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에피소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만성 지각쟁이인 친구를 이제 예로 들어서 거기에 이제 영감을 얻어서 쓴 에피소드인데 한 번 더 예로 들어볼게요. 그 만성 지각하는 습관은 솔직히 고치기 힘듭니다. 경험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한 번 지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지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본인도 잘 알 거예요. 매번 이렇게 마음을 다 잡지만 쉽지 않다는 걸. 고칠 수 있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게 왜 그렇게 항상 힘든 건지. 저도 그 친구를 이제 만날 때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또 지각하는 시간도 뭐 5분, 10분이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넘어서. 이거는 사람이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넘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못 지킨다는 그런 데서 오는 실망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포기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포기가 절교, 이건 아니에요. 꼭 절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친한 친구니까 친구로 계속 남지만 앞으로 어떠한 약속을 잡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내가 당할 만한 상황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 친구를 놓는다는 게 어차피 안 고쳐질 걸 아니까 힘들 걸 아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약속을 잘 잡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포기인 거죠. 저한테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사람에 대한 포기, 관계에 대한 포기가 더 쉽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꿈, 목표, 도전에 관한
포기보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아니까 언젠가 그 한계에 다다르면 손을 놓게 돼요. 그에 반해 내가 도전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운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확률도 50%, 안 될 확률도 50%, 결말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쉽게 놓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는 데 의의를 두려고 하죠. 만약 실패한다 해도 거기서 배울 게 있으니까. 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계속 곁에 끼고 있는 건 내 자신을 갉아먹는 것과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놓아야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사람에 대한 포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연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연애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 관계를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원인은 많겠지만 제가 뽑아본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게 계속 반복될 때, 그런 사람에게 주는 기회가 바닥났을 때 저는 그 관계를 놓고 싶더라고요. 두 번째,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거 같아요. 나만 하는 연애라고 느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지죠. 연애 관련 고민 상담 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만 하는 연애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저에게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의 저로서는 상호성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연애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좋아해서도 안 되고 한 사람만 노력해서도 안 돼요. 둘 다 동일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그 노력에 있어서 수치를 갖다 붙일 수는 없죠. 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서로 동등하게 노력을 해야 사랑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관심 가져서도 안 되고 한 사람만 연락을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한 사람만 이렇게 자주 만나려고 해서도 안 되겠죠. 나만 이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나 혼자 하는 연애가 무슨 의미예요? 안 하는 이만 못하죠. 저는 상대방의 행동을 봅니다. 연애할 때. 행동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100마디 말보다 행동 한 번을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해중에 해야겠죠. 간간히.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100번 내뱉는 것보다 그 사랑을 한번 몸소 보여주는 게 더 와닿아요. 그게 더 상대방이 사랑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애 고민 중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그거죠. 상대방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을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감정이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면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이런 조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롱디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좀 와닿는 예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롱디, 유형이 다양하죠. 국내 롱디인지 해외 롱디인지 굉장히 다르죠.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나이차 때문에 한 명은 이제 컬리지에 가고 한 명은 아직 하이스쿨러고 유형은 다양합니다. 어쨌든 롱디를 예로 들어볼게요. 롱디는 시한부 같은 연애입니다.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보지 못하면 언젠가 끝이 납니다. 왜냐? 언제까지 계속 롱디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 간의 롱디인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서로 보러 가는 것도 희생이자 사랑의 증표예요. 안주하면 애초에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비행기 타고 비행기값 내고 돈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쉽나요? 분명 더 쉬운 옵션이 있는데 같은 자국민끼리 만나면 이런 모든 수고가 덜어질 텐데 굳이 그 멀리 사는 상대방을 만나면서 어떻게든 얼굴 보려고 애쓰는 게 그 자체가 노력이고 희생이죠. 아무리 난 이거 여행이야. 그냥 여행 삼아. 나도 여행할 겸. 이게 핑계를 대도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굳이 상대방은 묻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느끼게 되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이제 언젠가 합쳐야 되는 순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합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 합쳐야 된다는 것은 이제 한 명이 그 사람이 사는 곳에 와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리고 또 웬만한 커플들이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을 거고요. 언젠가는 같이 한 곳에 사는 그런 날, 시차 없이 그런 걸 꿈꾸죠. 그런 순간에 예로 들었을 때 어느 시점에는 둘 중에 한 명이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걸 뒤로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던져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죠. 이게 워낙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직업, 가족도 뒤로 하고 사랑을 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고민이 오가겠죠. 그리고 미래를 워낙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다 내던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랑 끝나버려. 그럼 나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기로 한 사람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게 기다리는 사람은 지쳐요. 몸까지 떨어져 있으니 답답하죠. 그렇다고 여기까지 온 관계를 놓쳐버리긴 싫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속 이렇게 갈등과 고민하다가 질질 시간을 끌고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지치다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빨리 결단을 내릴수록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계속 이게 나를 발목 잡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물론 상대방이 빠른 결단력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나를 위해 헌신한다면 어쩌면 그 관계는 더욱더 가치가 있어지겠죠. 더욱더 돈독해질 거고요. 그만큼 나도 그 사람이 보여준 그 행동만큼 그만큼 나도 베풀면 되니까, 보여주면 되니까. 다음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애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들,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회피나 침묵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대화, 그런 것들 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하지 않으려는, 부딪히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꼭. 회피가 정답만은 아닌데, 피한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confrontation? 마주하기 싫어서 질질 끄는 사람. 보통 그런 심리가 그거죠. 더 큰 갈등으로 번질까 두려워서. 상대방이 나를 놓아버릴까 두려워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냥 또 그렇게 덮어버리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 어려운 대화도 마주할 줄 알아야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연애를 하면서. 그 다음 또 예로 들 수 있는 건 지적받는 행동을 고치지 않는 사람, 뭐 잘못된 행동. 보통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캐치했을 때 주의를 주죠. 이렇게 유하게. 뭐 실수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 그런 언행을 일삼았다. 사람은 보통 기회를 줍니다. 바로 돌아서는 사람은 많진 않죠. 이렇게 한번 지적받았을 때 제대로 알아듣고 고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발전의 기미가 없는 사람, 고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포기하고 싶어지죠. 포기라는 단어를 다루다 보니까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포기하면 편할까? 포기하면 편해. 이런 말 하죠. 포기하면 편할까? 물론 나를 오랫동안 올가매고 있던 걸 놓아버리면 편해지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왜냐? 결국은 돌고 돌아 포기만이 유일한 해답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포기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잖아요. 결론이. 약간 그런 것들 생각하면 씁쓸하기도 한데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나를 오랫동안 좀 발목 잡게 만드는 것을 포기하면 편하겠죠.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사람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자신만의 그런 기준, 그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조금의 이렇게 여지, 기회를 주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면 그것도 또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결론은 이제 개인의 몫인 거죠. 포기를 하냐, 안 하냐. 반반인 것 같아요. 포기가 답인 경우, 포기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있고 너무 쉽게 포기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상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포기하지 않는 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이 된 경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봤더니 값진 결과물을 얻은 경우,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 뭐 운동하는 습관에 들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돈을 안 들이고 이제 집에서 하자고 마음먹었는데 매일 같은 시각 매트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습관을 한번 들이기가 정말 어려운데 하루하루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것이 돼요. 습관이 됩니다. 막상 하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겼다. 성취한 거잖아요, 하나. 그 다음은 뭐 물건 찾을 때. 이건 굉장히 사소한 예시긴 한데 옛날에 제가 옷가게에서 옷을 보다가 귀걸이 한 짝을 이렇게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옷가게에 워낙 많은 옷들이 걸려져 있고 행거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귀걸이가. 분명히 바닥에 떨어졌을 텐데.
하늘로 날진 않았을 거고. 근데 너무 찾고 싶었던 거죠, 저는. 한 장만 있는 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 귀걸이는 그냥 버려야 됩니다. 물론 비싼 건 아니었어요. 근데 비싸건 안 비싸건 간에 찾고 싶었어요. 내가 뭐 길 가다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서 떨어뜨린 거니까 계속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분을 찾아도. 시간은 계속 걸리니까 이제 옆에 친구도 있고 뭐 계속 친구를 기다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갈까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서도 그냥 갈까 포기할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잖아. 그 생각 때문에 계속 한 20분을 찾았나? 그러다가 다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옷가지에 이제 묻혀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치니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때 희열감이, 그게 되게 별거 아닌데도 저는 그때 포기하지 않는 행동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을 제대로 맛본 거죠.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 이 두 말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긋나는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지금이 가장 위기 같고 힘들고 이보다 더 힘든 건 없을 것 같고 그런 순간도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해결이 돼요. 뭐 시간에 해결해 주건 뭐가 해결해 주던 간에. 그래서 나중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충분히 헤쳐나갈 만한 거였구나. 그게 힘든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얻게 되죠. 물론 이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막상 그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스럽고 안 될 것 같은데 또 결과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과보단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거죠. 물론 그 터널의 끝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됩니다. 근데 또 모르는 거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결론은 포기가 답이 되는 상황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갈 때 또 다른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추상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답이 없는 거니까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개인 선택의 몫인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게 선택이지만 특히 포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앞으로 이 포기라는 단어를 접목시킬 만한 다른 상황, 예시나 또 경험 같은 게 생긴다면 에피소드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공유해주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 리뷰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 5개도 함께 남겨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